안녕하세요. 소리 너무 크네요. 자, 13-1 거기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다 공부하고 난 다음에요. 금요일 날 이렇게 좀 중간에 좀 쉬는 프로그램도 하나, 팝송을 부르든지, 뭐, 기사를 읽든지, 뭐, 다른 거 조금 하나 해보고요. 그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쪽지 시험 보겠습니다. 쪽지 시험을 보는데요. 그거 어떻게 보는지 뒤에 다 있으니까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 문제들 미리 한번 풀어보시고, 전부 다 표제어만 확실하게 외우면 되거든요. 물론 독해를 좀 할 수 있어야 되지만,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외우시죠. 어차피 다 시험 공부한다 하고 다시 보실 거니까. 13-1 가죠. 발음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강세가 어디 있을 것 같으세요? assimilate 혹은 assimilate 아니면 assimilate 어느 게 맞겠습니까? 어느 게 assimilate. 자, 중간 강세가 C에 거기 있다는 걸 표시해두고 자꾸 발음을 하다 보면 동그라미를 딱 하게 되죠. 어떤 스펠링이 들어가 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다 아시는 similar이라는 스펠링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비슷하고 같은이라는 건 우리가 알잖아요. AS는 그런 것처럼 그쪽으로라든지 가깝도록 이렇게 보고요. 그런 방향으로. 그러면 assimilate 아주 자기 것처럼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무엇을 assimilate 했다 이러면 완전히 흡수했다란 말이 됩니다. 완전히 동화시켰다. 그래서 흡수하다 하거나 동화시키다라는 말, 동화가 같게 만들었다잖아요. 그럼 동의어를 보시면 1번 읽어보겠습니다. incorporate, 자기 몸으로 만들었다, 흡수했다죠. metabolize는 신진대사라는 말 아시죠? 물질대사, 신진대사 생물학에서 배웠잖아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소화해버렸다는 거죠. 대사를 해버 자기 것을 만들었다. 그 다음에 digest 소화하다 하시고 absorb 흡수하다고요. 그다음에 이걸 좀 풀어서 얘기하자면 2번 뜻이요. integrate 동의어, internalize, adapt, embrace, mix, intermingle, 이거 우리 공부했던 거죠. accommodate, adjust. 자, 그러면 여기서 좀 어려운 말 embrace가 있는데요. 여기서 발음 여러 번 해보시고 발음 되게 좋죠. embrace. 되게 부드럽죠. 원래는 포옹하다 안답니다. 그런데 포옹하다 안다에서 자기 것으로 이렇게 흡수하고 지지한다. 보통은 지지하다라고 쓰지만 embrace 이렇게 자기 것으로 껴안는다. 자기 것으로 안는다라는 것이 자기가 받아들인다. 뭐 이렇게 되겠죠. embrace 원래 뜻은 안다요. 자, 그러면 simile 흡수하다라고 assimilate 연습하고 다른 말들 보겠습니다. 별로 어려운 건 없고요. 동화되다 접두어를 뭘 쓴다는 걸 기억해야죠. 그런 방향으로 비슷한 방향으로 그쪽으로 그러니까 접두어를 어떻게 AS를 쓴다. 왜냐, 왜 그런 거다. 이런 거 생각해 보고요. 그래서 simulation이라는 말 동화 흡수가 됐습니다. 위장하다라는 말 컴퓨터에서 요새 다 들어보셨던 말 발음이 simulate 한다는 말 많이 듣습니다. 근데 접두어를 DIS를 또 붙여도 마찬가지입니다. 뜻이. 그래서 발음을 연결하시면 dissimulate에도 위장하다가 되는데 이때는 이제 원래 모습, 자기 모습이 아니라 딴 모습으로 위장한다. 이렇게 봐야겠죠. dissimulate의 경우는. simulate는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위장하다로 봐야겠고 하여튼 두 가지가 마찬가지인데 여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줄에 보시면 동시에 이 단어는 모르시면 안 되잖아요. 그 발음을 어떻게 하냐면 simul 이렇게 읽죠. simultaneous요. 강세 거기다가 하고 simultaneous. 시간이라는 글자는 어딘가요? 아무데도 없지만 simul이 같다는 거 똑같다는 거니까 동시에라고 해서 이건 워낙 많이 쓰니까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단어 발음은 assurance고 여러 번 읽다 보면 중간에 동그라미가 딱 보이잖아요. 어디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표현? sure 이런 표현이 있다. 그럼 I'm sure 이렇게 말할 때 확신하는 이라는 말인데 접두어 as라는 접두어는 내가 누구에게잖아요. 그러니까 assure라는 동사는 내가 누구에게 이거 진짜야 이렇게 assure 확실하게 얘기하다. 확실하게 보장해주다. 이런 말이 assure 이거 진짜야 이렇게 말한다가 assure죠. 그래서 명사를 만들면 assurance가 보장이라든지 또는 확실하다고 이제 확신시켜주는 것 이런 말이 assurance가 될 것이다. 동의어 있겠습니다. 확실성이요. 발음은 손 내서 읽어보셔야죠. certainty, conviction, 그다음 confidence, faith, trust, persuasion, self-reliance. 여러분 self-reliance라는 말 잘 아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해석을 해보면 자기 의지, rely라는 말 원래 의지잖아요. 근데 자기 의지가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우리나라 말은 그런 게 없잖아요. 자기 의지.
자기 의존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근데 영어에서는 되게 이 말을 많이 하거든요. 뜻이 뭐냐면 남한테 의지하지 않고 자기한테만 의지한다는 겁니다. 그 독립심이죠. self-reliance. 그리고 독립심이면서 자기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것이고 self-reliance는 independence나 confidence의 동의어입니다. 근데 워낙 많이 쓰거든요. self-reliance를. 그리고 self-reliant 한 사람을 아주 높게 평가하죠. 독립심이 있는 사람, 그다음에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자신감이 있는 확신에 찬 사람 높게 평가하고 그래서 알아둘 만한 표현들이다. 저를 가겠습니다. 저쪽에 보시고 장담하다. 그럼 내가 누구에게 확실해. 이렇게 누구에게 말해야 되니까 접두어는 assure다. 그 다음에 저 뒤로 가시면 확실하게 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뭐뭐 하게 하다라는 표현이잖아요. 하게 하다. 고개 밑줄 그으시고 뭐뭐 하게 하다라는 게 그게 이제 이런 거잖아요. 한국말에 뭐뭐 하게 하다라는 말은 보통은 어떤 사람이 무엇을 하게 하다 이렇게 구조가 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게 하다. 그럼 어떤 동사가 이런 뜻이죠. 영어에서 이 사람이 뭐뭐 하게 하다. 예를 들어서 나는 그 사람이 뭐 음식을 먹어도 되게 했다라든지 또는 그 사람이 뭘 하게 노래를 부르게 했다든지 그 사람이 방을 청소하게 했다든지 뭐뭐 하게 했다라는 동사가 뭐죠? 뭐뭐 하게 했다. 이 사람이 뭘 하게 했다. 사역동사. 그쵸? 그러니까 하게 하다라는 말, 우리가 사역이라는 말을 많이 알면서도 사역동사 얘가 뭐가 있습니까? let, have, 그다음에 make, 그다음에 또 let, have, make 하고 두 개 더 있는데요. get, 그다음에 하나 더는 help. 이렇게 있고 여러분이 이 두 가지 뒤에 것을 조금 애매하게 기억하고 계시면은 사실 안 되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은 get 다음에 어떻게 된다는 거죠. 여기 전부 다 이 동사 다음에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그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나오고 그다음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다라는 동사 부분을 동사 원형을 쓰는데 get 다음에는 어떻게 to 동사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help 다음에는 to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는 거죠. 문법에서 가로 표시라는 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 사역동사가 뭐뭐 하게 하다잖아요. 근데 이것 말고도 사실은 사역동사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요 동사 부분에 to를 쓰느냐 마느냐 때문에 따로 외워주는 거고요. 이 사람이 뭐뭐 하게 하다라는 계열의 말들은 굉장히 많은데요. 왜냐하면 이거죠. encourage. 구조가 어떻게 되나요? encourage. 다음에 encourage가 뜻이 뭐냐면 용기를 북돋아 준다라는 건 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목적어가 뭐가 됩니까?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encourage 다음에 뭐가 나온다? 통동사 원형이 나오잖아요. 이런 계열의 이거 일종의 사역동사는 굉장히 많다고요. 또 뭐 이런 거 advise 이러면 이거 뜻이 뭐냐면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하라고 충고하다 라는 말은 하게 하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일종의 사역동사.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따로 외워주지 않는 까닭은 여기 동사 원형이 아니라 투부동사 쓰니까 그냥 특별하지 않다는 거죠. 사역동사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것도 구조 마찬가지로 advise, somebody, 투동사 이런 구조가 나가는 동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무슨 단어를 하려고 그러냐면 확신, 하게 하다 이런 말을 만들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뭐뭐 하게 하다라는 거를 동사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접두어도 그런 게 하나 있습니다. 접두어 중에서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게 하다 혹은 이 사람이 무엇을 갖게 하다 이렇게 뭐뭐 하게 하다라는 접두어가 있거든요. 그게 뭐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셨잖아요. 어떤 접두어를 쓰면 뭐뭐 하게 하다가 된다? 요거 그렇죠?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게 하다라는 말은 뭐니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형용사는 able, 할 수 있게 하다는 enable. 어떤 사람이 권력을 갖게 하다라는 말은 뭐죠? empower. 이렇게 돼서 in 들어가면은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게 하다, 즉 사역동사의 내용을 갖게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은 그 사람이 확신하게 하는 거니까 이 앞에다 뭐라고? ensure. 이렇게 하면 그 사람 확신을 갖게 하다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럼 적어두시고 그 다음에 밑에 내려오겠습니다. 보증 혹은 보험 들다. 우리 보험이라는 말 아시죠? 보험. insure, in이요. 자, in 적어주시고 그래서 보험을 insurance라고 할 때 보험을 넣으면 좀 안심이 되잖아요. 그렇죠? sure, 걱정이 좀 덜해지잖아요. 솔직히. 자, 그 다음에 재보증하다 하면은 다시 확실하게 말하다라는 말을 reassure 이러면 될 텐데 발음을 연습하시고요. 자, 이런 걸 하는 까닭은 그 밑에 보시면 이걸 형용사형으로 만들었을 때 발음을 어떻게 하냐. reassuring 이렇게 됐을 때 reassuring이라는 형용사를 보시고 여러분이 해석을 재보증하는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안심시키는 이라고 읽어야 됩니다. 뜻이 동사 글자 그대로 읽어서가 아니라 그게 많이 와전됐습니다. 그래서 reassuring이라는 말을 쓸 때는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이렇게 읽어야지 다시 보증해 주는 이렇게 읽으면서는 컨텍스트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렇게 동사로부터 파생된 형용사가 뜻이 확 달라지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따로 봐주셔야 되죠. 자, 연관이 있긴 있지만 그 다음 넘어갑니다. 13-4로 가시고 또 발음을 여러 번 해보죠. 강세는 어디 있을까요? 강세 맨 처음이네요. 그러니까 A 스펠링 강세 처음에 나올 때 보통 이렇게 읽죠? 자, 그럼 읽어봅니다. acclimate, acclimate 여러 번 큰 소리로 읽어두시고 부지런하게 동그라미하고 climb이라는 말이 ladder. 근데 ladder가 뭐죠? ladder는 사다리. 클라임이 오른다는 동사잖아요. 그러니까 그 클라임이라는 말이 옛날에 로마 사람들이 쓸 때는 클라임이라는 소리를 내면 그게 사다리를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다리라는 명사가 동사로 하면 올라가다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acclimate라는 동사는 뭐냐면 그 사다리를 점차 한 계단 밟고 서서히 올라가다라는 말이 acclimate고 그게 지금에 와서는 적응하다, 어디에 적응하다 이런 구조가 된 거죠. 자, 그러면 좀 어려운 걸 이렇게 서서히 적응해 가다 가 acclimate가 되겠습니다. 혹은 적응시키다죠. 그럼 동의어로 적어보죠.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되게 열심히 했던 적응시키다 우리가 모두 이제 적응이 됐는데요. 편안하게 되었죠. 이제 적당히 맞게 되었죠. 말대에다가 접두를 어떻게 붙이면 accommodate 이렇게 만들면 지금 한 acclimate와 마찬가지 말이 되겠죠. 만약에 못 외우고 계시면 내가 좀 덜 쓰고 있지 않은가 혹은 내가 덜 발음하고 있지 않은가 조금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방법을 잡고 생각해서 스타일을 바꿔보시죠. 외울 수 있는 방향으로. 아무래도 더 많이 적고 더 많이 써보고 더 많이 소리내고 그럼 더 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꼭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같은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구석들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 그 acclimate 되셨고요. 그 다음에 출세주의자, 등반가 이런 거 climber라는 말이 출세주의자로 쓰인다는 거 이거 많이 하거든요. climber라는 말을. 그래서 그런 거 알아둘만 하죠. 자, 14-1 가겠습니다. 발음은 어떻게 하냐면 adulterate 이러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 번 읽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를 해두고요. 그 adulterate의 어근의 adulterate라고 할 때 자, 요 어근이 ULTER 요 부분인데 이게 뜻이 뭐냐면요. 거기 써 있는 other. 요 외워두면 참 좋거든요. 특히 중요한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럼 이게 다른 거니까 다르다는 말로 우리가 원래 아는 게 좀 있을 법하죠. 이게 중요하다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뭐냐면 다른 걸로 바꾸다라는 동사가 어떻게 됩니까? alter. 요것과 스펠링 하나 차이죠. A하고 U하고 모양도 비슷한 스펠링으로 바뀐 것 뿐입니다. 그래서 alter가 바꾼다라는 거는 이거 말고 다른 거잖아요. 자, 그러면 또 중요한 말 alter라는 동사에서 대안이라는 중요한 명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 말고 다른 것, 대안은 어떻게? alternative이라는 명사, 형용사는 아주 중요한 건데 여기서 나오고 이제 사람들이 하도 alternative를 묻다가 이걸 모르셨으면 지금 바꾸 발음을 하시죠. 모르신 분들은 더욱더. 그러면 이걸 많이 묻다가 이제는 이거 너무 다들 알고 좀 식상하니까 이제 이걸로 바꿉니다. 요새 이걸 많이 묻는데요. 발음이 alternate 이렇게 되고요. 그 alternate이라는 말도 그렇지만 다르다는 것과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연관이 있냐면 alternate 아십니까? alternate 이번에 CPA에서 시험은 이렇게 나왔는데 alternate weekend 그러니까 틀리고 그러니까 그녀가 she visited her parents on alternate weekends 이래야 된다는 걸로 나왔습니다. 여기 S가 있어야 되거든요. alternate 뜻이 뭐니까? 교대로. 그러니까 2주는 가고 그 다음 주는 안 가고 2주는 가고 그 다음 주는 안 가고 그러니까 alternate이라는 말은 항상 두 개가 짝을 이루게 된다는 거죠. 교대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명사는 S를 붙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또 행시에서는 이런 것도 나왔잖아요. 이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좋은 마음 있죠. 자기만 생각하는 거를 한국말로 이기주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남을 먼저 생각하는 거를 한국말로는 이타주의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쓰냐면 영어로는요. 발음이 altruism 이렇게 되고 자 그러면 이건 무슨 주의고 altru가 뭐냐 이게 타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 자기 말고 딴 사람 타 있잖아요. 뭐 이렇게 쓰는 겁니까? 하여튼 이게 다른 사람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면 이타주의 altruism이고 시험에 나왔던 형용사거든요. 그래서 발음이 altruistic 이럽니다. 그래서 보지 말고 이제 altruistic 한눈으로 이렇게 딱 정확하게 인상을 심어두고는 보지 말고 외우시죠. altruistic
그리고 머릿속에서 외워가지고 altruistic, altru가 다른 사람 먼저 반대말은 selfish. 이렇게 좀 가능한 대로 보고 적고 이러지 말고 애초에 맨 첫 인상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하고는 그 다음에 외워서 해보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쉽게 외워질 수 있습니다. altruistic이요. 그 다음 alternative는 대안, alternate은 교대로 하는 의미입니다. 첫 인상을 확실하게 하는 게 되게 좋네요. 자, 그러면 밑에 오셔서요. 참 우리가 하는 단어는 불순하게 하다인데요. 불순하게 하다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보시죠. 얼터가 다른 겁니다. 그럼 다른 것을 어떻게 하면 불순하게 되죠? 다른 것을 그 세 가지 뜻, 접두어 A, D의 세 가지 뜻 외워보겠습니다. 세 가지 뜻 한번 적어보시죠. 일주일 좀 며칠 지나고 나면 금방 안 나오죠, 그만치. 자, 처음에 무슨 뜻이 있고 제일 강하고 방향성.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부가, 세 번째는 근접성. 그럼 여기서는요, 다른 것을 어떻게 한다고 생각해야 불순하게 될까요? 다른 것을 그 방향으로? 다른 방향으로? 아니면 다른 것이 가까이? 아니면 다른 것을 첨부하는 것? 첨부. 그쵸? 다른 것을 집어넣으면 불순하게 되겠죠. 그러면 A들은 동그라미 이런 건 확실하게 첨부했듯이 살아있는 경우라고요. 다른 걸 더 집어넣어서 불순하게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는 연습을 하셔서 adulterate라든지 그 다음에 간통이라는 가장 포멀한 용어가 adultery입니다. 그러니까 뭐 법정에서 뭐 간통법을 통과시켰네 어쩌네 이런 말 할 때 다 이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정한이라는 어떤 간통에 관련된 형용사로 할 때 adulterous 하는 거 전부 다른 사람과라든지 다른 것을 첨부해서 뭐 이렇게 되는 말이죠. 그다음에 변경시키다 alter에서 alteration이 명사. 근데 altercation 이러면은 스펠링이 어떤 차이가 있냐면 C만 들어가는데 altercation 하면은 요 C 넣으면은 논쟁, 말싸움이 됩니다. 딴 사람 생각이 달라서 말싸움 한다는 거죠. 지금은 발음만 연습해 두시죠. 외우려고 부담 갖지 마시고 굉장히 쉽거든요. 나중에 외우면. 지금은 그냥 읽어만 두시고. 자, 교대로 하는은 주의하셔야겠다. 발음이 alternate 강세 앞이네요.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어떤 문법을 주의해야 된다? weakens처럼 복수명사가 나와줘야 된다. 이거 아니면 저거. 그러니까 두 개가 짝이 돼야 된다. 왜 both라는 말처럼이죠. both 다음엔 항상 복수잖아요. both는 두 개 다라는 거니까. 자, 그 다음 alternative 하셔야겠고 altruism에서 altruistic이 나온다는 것 됐고요. 자, 그럼 그 다음 넘어가시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여러 번 봤네요 벌써. 자, 발음을 익숙하셔야 될 텐데 발음을 어떻게 해보시죠. 먼저 affiliate 이렇게 읽으면서 맞아 공부한 거지. 생각이 나셔야 됩니다. 만약에 생각이 안 나시면 더 열심히 하셔야겠죠. 자, affiliate 동그라미는 feel에 해두시고, 그러니까 feel이라는 말을 소리도 해두셔서 발음이 예쁘잖아요. feel. 그러면 AF라는 말은 아들처럼 가깝게 이렇게 가깝게라는 말로 생각해주면 되겠고 가까이라는 말에서 가까이 붙어 있는다는 거죠. affiliate는. 그래서 주어가 누구하고 아들처럼 가깝게 붙어 있고 가깝게 지낸다는 것은 긴밀한 연관을 갖고 그 다음에 어떤 깊은 관계를 가져서 행동한다라는 말이 될 것이고 전에 우리 봤지만 명사로 될 때는 affiliate이 지부라는 말 쓰이는 거 아시죠? 뭐 분회 이런 걸로 각각 연결되어 있는 그렇게 된다는 거 보면 되겠습니다. 연결시키다 각각 연결하다니까 동의어를 읽어보시면 발음이요. associate, merge, combine, ally, ally, 명사 동사 ally, 명전 동호 그렇게 배웠던 연합이죠. 그 다음에 syndicate, 그 다음 confederate, unite, connect 이런 말들 동의어겠다. 그 다음에 이 feel이라는 스펠링은 뜻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좀 무관한 뜻 세 가지죠. 아들이로 보자면 어떤 아들이냐면 연관 맺다라는 말 발음이 affiliate 입에서 나오도록 해주시고 이 AF가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으시죠. 솔직히 말해서 딱 보면은 이게 뭐였지 싶죠. 그래서 연습을 따로 해야 되죠. affiliation, filial 이거 얘기했던 거고 친자 사례는 이렇게도 말하네요. 발음이 filicide 아들을 죽인다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그런데 fil이라는 게 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끈, 줄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구에서 이게 가는 선이 되어 있는 걸 필라멘트 들어보셨죠? 전구에 가는 선이요. 필라멘트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서류철 까만 줄로 이렇게 묶었잖아요. 그 까만 줄에서 서류철을 파일이라고 했던 거고 그다음 낚시할 때 그 줄을 필링스라고 한다든지 또는 인물을 대충 이렇게 선으로 스케치한 것 같은 걸 프로파일이라고 한다든지 이런 필도 전부 연관이 있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더럽다는 뜻도 있거든요. 좀 상관이 없죠. 각각의 뜻이. 자, 이게 중요한데 오물이라는 명사가 발음이요. filth. 자, filth고 더러운이라는 형용사는 filthy에서 y가 내려가면 되겠고요. 더럽히다라는 동사 이게 나중에 표제어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 fil이라는 게 어차피 더럽다는 말인데 접두어는 관계가 있는 어떤 접두어가 어울립니까? 어울리는 접두어?
더럽히다에 어울린 접두어 D, 그쵸? D가 어울리죠? 그러니까 D-E를 붙이시고 발음을 defile 이렇게 연습해두면 뭐 feel이 더럽다는 거, feel이라는 어근이 애초에 연습이 되고 그것의 뜻 중에 더럽다는 게 있고 어울리는 접두어는 D고 이렇게 이제 순서를 밟아서 해놓고 나중에 마저 확실하게 덩어리로 연습을 해둬서 어디서 defile을 딱 보면 더럽히다라는 게 생각이 나야 되죠, 금방. 자, 넘어가겠습니다. 14-3이요. 자, 발음은 alleviate 여러 번 읽으시고 중요한 단어입니다. LEV라는 스펠링을 동그라미 해서 LEV가 가볍다는 뜻이고요. 그러면은 AL이라는 접두어가 그 방향성, 부가, 그다음에 또는 뭐였죠? 근접. 자, 그러면은 이게 뜻이 뭐냐면 조금 더 자꾸 조금 더 가볍게, 조금 더 가볍게, 조금 더 가볍게 이렇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방향이 부가 되는 거 있죠? 그 내용이 부가 되는 거, 점차, 점층되는 것 이런 걸로 부가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칠판을 보시고 alleviate로부터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우선 반대말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요. 이게 가볍답니다. 그 무겁다는 말은 뭐가 있었죠? 왜 무거운 거, 무겁다는 뜻이어서 중력, 무덤, 슬퍼하다, 슬프게 하다, 괴롭히다. 자, 그러면 무겁다는 말은 grab, 이게 무겁다였습니다. 그러면 더 무겁게 하다 이렇게 만들면 aggravate. 그럼 이게 구조가 딱 보면요. 중간에 이제 어근이 가볍다 무겁다로 되고 여기 접두어는 aid 계열이에요. 왜냐하면 그 방향으로 더 심하게 이건 마찬가지 내용이니까 그다음 동사용음이 똑같이 at 이렇게 붙여서 만든 단어죠. 연습만 좀 하시면 따로따로 외우는 것보다 엄청 체계가 있죠. 그다음 이제 LEV를 볼 텐데요. LEV라는 스펠링이 우리가 따로 무슨 뜻이 전혀 생각이 안 납니다. 그냥 보면 이거 보면은 외우지 않으면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가볍다였고 그리고 가벼운 물건이 어떤 성격이 있죠? 물건이 가벼우면 들기가 쉽다라는 성격이 있죠. 그렇죠? 물건이 가벼우면. 그래서 이거를 뭐 lift라든지 든다 혹은 raise라든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근데 연관이 있잖아요. 이거는 가벼운 건 들기 쉬우니까. 그러면 가볍다는 말로 어떤 단어들이 있는지 볼 거고 그 다음에 raise 혹은 lift라는 말로 제가 이거 자꾸 쓰려는 까닭은 스펠링이 같다는 겁니다. 요 L, L, L 다 연관 있게 남아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뜻으로 무슨 단어가 이게 더 쉽거든요. 자, 그러면 들어올린 단어로 LEV를 넣어서 어떤 단어? 승강기? elevator. 자, 그러면 elevator라는 말로 너무 잘 알고 동사 elevate가 있습니다. 뜻이 뭐냐면 왜 전에 한번 우리 이런 얘기 했는데요, 여러분. 접두 여기 e를요 바깥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죠. 이를 어떻게 해석하죠? 이가 들어가는 때 우리가 이가 들어가면 뭐 여러 가지 뜻 중에서 대체로는 밖이라고 생각하지만 때로 어떤 경우에 무슨 뜻이 있다? 위로라는 뜻이 있다는 거. 그걸 공부하셨죠? 여기서 이건 위로라고 봐야 됩니다. 그 한국말 전치사가 적당한 게 없으니까 한국말로 위로라고 쓸 테고 어떤 말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냐면요. 이 단어를 한번 다시 적어두시죠. 지금 생각은 안 나시겠지만 발음은요. exert. exert 이거 어떻게 한다? 위로 뭐 한다? 위로 펄쩍 뛴다. 굉장히 신나한다. 이럴 때 이 x는 위로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elevate e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위로 들어 올리다인데 적당한 다른 접두어가 없으니까 이거 쓴다고 봐야겠죠. 그럼 elevate 이제 그 뜻을 굉장히 멋있는 말이거든요. elevate나 elevation은 고양시키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굉장히 높은 데로 승격시키고 고양시킨다. 자, 그다음에 LV가 또 들어 올린다여서 이런 말은 쉬운데요. 발음은 lever. 자, lever 뜻이요? lever. 원래 옛날 말로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뢰 이렇게 썼지만 지금 우리가 레버를 흔히 말하는 거는 그거잖아요. 동전을 넣고 레버를 밑으로 당기세요. 그쵸? 그런 말 들어보셨죠? 동전을 넣고 레버를 밑으로 당기면 뭐가 굴러 떨어지잖아요. 여기다 속 안에 지뢰가 들어있다는 것 때문에 이 말을 쓰는 겁니다. 레버. 좀 들어 올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거는 굉장히 어렵게 되는 건 실제로 많이 쓰진 않지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발음이요. leverage라는 명사인데 자 이렇게 추상명사를 뒤에다 붙인 겁니다. 그래서 leverage의 원래 뜻은 지뢰의 작용. 사전 찾아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지뢰작용이라는 건 지뢰대가 뭐를 써가지고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leverage라고 한다는 건데 이게 흔히 지금은 동의어가 influence로 씁니다. influence. 그럼 요 앞에다가 형용사를 political influence, economic influence 이런 이제 형용사를 앞에다 붙여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요새 뭐 대통령이 어쩌고 이런 얘기, 대통령 아들들이 이런 거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대통령 아들 누구가 자기 아버지의
political leverage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영향력을 써서 그걸 지뢰 삼아서 어떤 경제적인 뭘 얻어냈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그걸 영향력을 썼다는 걸 지뢰처럼 사용했다라는 말로 보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선 이 단어가 있다는 걸 연습을 알아두시고 leverage 동의어는 influence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만 하다는 거죠. 자, 연습해 보시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또 들어올리다 해서 지금 기억할 수 있는 것들. 그러면 이제 하나 굉장히 중요한 말 여기서 봐야겠네요. 들어올리다고요. 아주 관계 있고 아주 너무나 적합한, 너무나 적절한, 아주 상당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서 아주 적당한이라는 형용사 멋있는 게 나옵니다. 자, 뭐냐면 강사가 여기고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발음은 relevant하다. 자, 발음을 들어보시면 relevant, irrelevant. 단어 멋있죠, 발음이. relevant하다, irrelevant하다. 그러니까 아주 적합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다. 여기다 반대말 만들어서 irrelevant, 전혀 상관이 없다. 갖다 치워라. 이런 말로 irrelevant. 자, 이런 여기서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가볍게 하다는 이제 이런 것. alleviate가 그렇고, 그 다음에 하나 또 중요한 말은요. 가벼움이라는 명사를 만듭니다. 그러면 이 단어는 전부 다 좀 되게 어려운 말들이, 어린애들은 모릅니다. 이런 단어는 전혀 모르고, 대학 졸업한 사람들도 어쩌면 생각이 가끔은 안 나고 이럴 정도로 어려운 말이니까, 한국말로도 가벼움, 이렇게 쓰기보다는 이거 말고 되게 어려운 말 뭐죠? 가벼움에 해당하는 어려운 말, 한자. 가벼움, 박. 이렇게 되게 어려운 말로 해석해 놔야지 적절한 경우에 쓸 수가 있다고요. 가벼움이. 이건 다 알잖아요. 그럼 이걸 명사로 만들려면 뒤에다 어떻게 붙이는 게 가장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추측이고 ITY. 맞습니다. 그래서 발음이 levity. levity. 가벼움 경박이죠. 경박. 그 사람 너무 경박하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사람은 말을 한다. with levity. 경박하게. 이렇게 한다든지. 나중에 다 보실 겁니다. 표제로 나오거든요. 자, 그럼 첫인상을 잘 받으시죠. 그러면 이제 책으로 가셔서 들어올린다에 접두어 붙이겠습니다. 들어올리다. 발음은 elevate고 elevator 되셨죠? 자, 지뢰 발음은 lever. 지뢰 작용을 leverage고 그 다음에 꼭 들어올려야 하는 굉장히 관계있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이 발음이 relevant. 아주 중요합니다. 관계가 없는 이 발음이 irrelevant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공중에 뜨다라는 동사가 발음이 levitate인데 여러분 자꾸 LV에다가 lift 혹은 raise라고 적어두시죠. 공중에 이 levitate는 언제 쓰는 거냐면 왜 돛 닦는 사람들이 진짜 돛 닦는 사람들은 별로 안 그러는 것 같지만 왜 단이니 아니면 요가니 이런 거 하는 사람들 몸에 이렇게 뜨잖아요. 이게 levitation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공중부양이라고 했죠. 그 다음 세금을 징수하다 레비 이런 거 받으시고 완화시키다 앞에다 뭐 하냐면 alleviate. 그냥 경감시키다라는 우리가 잘 아는 말 relieve도 여기서 왔고요. 경박이 levity가 되는 것. 그다음 두루두루 받으시면 기억이 나겠죠. 연관된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14-4를 가지시고 발음은 어떻게? allude 여러 번 읽으시고 이 루드라는 어근도 그냥 봐가지고 별로 생각이 안 납니다만 되게 유용해요. 보시면 밑에 동사가 접두어만 바꾸면 동사가 4가지나 나옵니다. 다 볼만한 동사들이거든요. 되게 유용하죠? 외워두면 하겠죠? 자, 여러분 루드라는 스펠링은 웃는다는 건데 여기서 laugh, 웃는다는데 여러분 laugh라는 말에다가 웃다라는 말에다가 laugh죠, laugh. 거기다가 전치사를 하나 붙이면 비웃다가 됩니다. 한국말도 웃다에다 빗자만 붙이는데 자, 그럼 비웃다는 어떻게 만들죠? laugh at 이렇게 만들면 비웃다가 되죠. 그래서 웃는 것과 비웃는 것이 되게 밀접하게 연관이 있고 사람이 되게 비아냥 걸 이렇게 좋아합니다. 영어에서는 비꼬 와서 이야기하고 돌려서 얘기하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죠. 한국말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웃는다는 건 대체로 진짜 호탕하게 이렇게 웃는 게 아니라 좀 비웃는다, 좀 안 좋게 이런 말들이거든요. 자, 그러면 슬쩍 웃으면서 슬실 웃으면서 이렇게 넌지시 암시하다가 얼루드고요. AL이라는 건 누구에게입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얼루드 연습해 주시고 동의어 읽어보겠습니다. 실실 웃으면서 살짝 이렇게 정확하게 안 얘기하고 자 읽어보시면 hint, imply, 발음은 insinuate, intimate, suggest, refer to, indicate, speak up. 무엇을 말하지만 이렇게 대충 이렇게 넌지시 얘기하는 걸 얼루드라 그런다. 자, 그러면 밑에 내려오겠습니다. 넌지시 언급하다는 내가 누구에게니까 접두어 A, L을 붙입니다. 자, 근데 밑에 보시면 공모하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공자에 해당하는 접두어. 공이라는 건
함께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con, 그다음에 함께 웃으면서 키키키키 웃으면서 나쁜 일을 꾸미고 있습니다. 접두어의 스펠링을 동화시키셔서 발음을 어떻게 collude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공모라는 명사가 있습니다. 발음이 collusion 이렇게 될 테고요. 자, 외워보시죠. 공모하다. 함께 킥킥거리고 웃으면서 안 좋은 일을 한다. 그다음 기만하다. 그 되게 안 좋은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를 기만했다. 굉장히 화가 나고 나쁜 짓이죠. 저질이죠. 그러면은 접두어를 뭘 한다? de. 발음은 delude. 그 다음 delusion. 망상에다 이걸 속이는 거다. 우리를. 그렇게 되는 것. 그 다음에 교묘히 피한다. 그럼 빠져나간다라는 접두어는 뭐가 적당하다? 밖으로 나가니까 접두어가 x. 근데 x는 빼시고 발음은 elude만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은 이제 명사형 illusion 말고 형용사 elusive 이런 말들을 다 많이 씁니다. 여러분은 자꾸 중요한 말이니까 표시는 해두지만 그 외에 어근 있죠? lus를 동그라미에서 left라고 여러 번 적어놓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lus가 뜻이 뭔지 생각이 나면 훨씬 더 분명하니까요. 그래서 lus, left 적어두시고요. 그 다음에 착각이라는 말, 이것도 많이 쓰는 말이죠. illusion이다. 그 다음에 오른쪽 끝에 가시면은 우스꽝스럽다. 진짜 웃음이 나온다. 발음이 ludicrous. 이럴 다 웃는 거. 별로 호탕하고 기분 좋은 웃음은 아니죠. 웃기는 웃는 겁니다만. 자, 뒤로 가시고요. 14-5를 보시면 발음은 appall 이렇게 될 테고 appall 한번 여러분 소리내 보시죠. appall 이렇게 하셨죠. 제가 읽어볼게요. 어떻게 다른가 들어보시죠. 이것도 한국말하고 다르거든요. appall 좀 다른 appall 어떻게 다르냐면 이건 여기선 크게 드러나지 않는데 L 스펠링을 L을 발음할 때 L 이렇게 발음하잖아요. 여러분 해보시죠. L은 되게 쉽습니다. L은 그냥 혀가 뒤에 가면 L. 우리나라 글자 L하고 예를 들어 LAC 이렇게 할 때 L하고 별 다르지 않다고요. 그런데 스펠링 끝에 L이 놓이면은요. 그 L을 L 이렇게 혀가 또 나옵니다. 스펠링 끝에 있는 L. 그러니까 예를 들어 steal 이러면은 steal을 발음할 때 steal 이러지 않고 steal 이러면서 혀가 나온다고요, 또. 모르셨죠? 그러니까 bell, 이런 말 할 때도 bell 해보시죠. jingle bell, 이게 이상하게 들리죠? 그쵸? 여기서 노래 부르는 거 보면 jingle bell 이러지 않고 jingle bell 이러면서 혀가 막 이렇게 안에서 도는 것 같잖아요? 근데 원래 모든 끝에 나오는 L 스펠링은 혀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앞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appall 이러면 약간 다릅니다. 여기 지금 전체적인 발음상 크게 차이가 있게 들리지 않지만 bell이나 steal에서 보듯이 혀가 이렇게 나와주는 게 맞는 발음이고요. 자, 어쨌건 이제 뜻을 보자면요. 자, 동그라미는 어디다가 Paul이라는 동그라미가 뜻이 이제 pale하고 스펠링도 비슷하잖아요. pale하고 P-A-L까지 똑같으니까. 그럼 pale이 창백하다는 아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발음을 연습하시고 자, appall이라고 연습하고 왜 창백해졌죠? 얼굴이 왜 하얗게 질렸다? 깜짝 놀라서 너무 놀래서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런 말이 appall. 그러니까 누구를 놀라게 얼굴이 하얗게 질리게 한다가 그 사람 굉장히 놀라게 한다는 거죠. 자, 그럼 동의어를 읽겠습니다. 발음은 그 사람을 shock한다. 그 사람은 horrify, frighten, terrify, stun, alarm, dismay, startle. 발음하면 startle 아주 깜짝 놀라게 화들짝 놀라게 이런 느낌 나죠. startle. 그다음에 petrify라는 말은 몸이 딱딱하게 굳게 하다죠. 페트르라는 말은 돌입니다. 페트르라는 말이 들어가면 페트르가 돌이어서 여러분 석유 산업 석유를 뭐라고 합니까? 저 영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이 gasoline이라고 하지만 석유를 영국 사람들이 petroleum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petroleum 그게 석자가 이게 돌이잖아요. 그래서 petrify 하면 돌처럼 몸이 딱딱하게 굳었다. 왜? 너무 놀라서 이런 말이 된 거고 그다음에 paralyze는 마비시키다. 이 말이 왜 우리 중풍 걸리신 분 많잖아요. 중풍 걸린 거 마비됐다라고 말할 때 이 말을 써야 됩니다. paralyze요. 유용한 거죠, 굉장히. 자, 그러면 appall 놀라게 하다고 그 밑에 가시면 깜짝 놀라게 하다 appall에서 형용사 깜짝 놀랄만한 그러니까 얼굴 하얗게 질려지는 섬뜩한 이런 형용사 appalling, pallid, pallor 발음만 해두면 그다음에 펜에다가 동그라미 pale이라고 좀 연습해두면 외울 수 있으시겠죠. 자, 그 다음 단어 발음은 어떻게? apprehensive 여러 번 읽고 동그라미 한 다음에 apprehend의 뜻은 take, 잦다고 그 다음에 ap라는 접두어는 apprehend라는 말은 어디다가 잡아둔다? 자기 가까이에 이렇게 잡아둔다 라는 말인데 이것도 역시 뜻이 여러 가지거든요. 그러면 칠판을 보시고 prehend 라는 스펠링이
지금 봐가지고는 전혀 우리에게 어떤 느낌을 안 주잖아요. 프리핸드가 무슨 뜻인지. 근데 이제는 이런 스펠링을 보면은 take이라는 동사를 워낙 많이 쓰지만 기본적으로 딱 잡다잖아요. take이라는 말이. 프리핸드는 손으로 손아귀에 쥔다는 겁니다. 프리핸드 손으로 이렇게 쥔다는 거죠. 그러면 프리핸드가 우리가 사실은 익숙한 것이요. 접두어를 뭘 하나 넣으시면 우리가 모두 다 잘 아는 포괄적으로 이해하다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나는 이해했다. 이런 말 understand 말고 무슨 프리핸드? 전체적으로 해당하는 접두어 come.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단어 발음이요. comprehend. 그러니까 이 말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자기가 파악했다는 겁니다. 자격적으로 잡아들였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은 come이 아니라 apprehend. 이렇게 접두어가 이렇게 바뀐 것 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comprehend에서 접두어 이렇게 바꾼 거죠. 그럼 이 AP는 뜻이 뭐냐면 가까이잖아요. 그럼 자기가 가까이 잡고 있다는 것이 가까이 잡고 있다는 말을 apprehend라는 말 가장 많이 쓰는 거는 apprehend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이런 말로 많이 쓰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때 영어로 읽어보시죠. 발음이요. I got it. 이렇게 말하면 I got it. 내가 그래서 가졌다가 뜻이 뭡니까? I got it. 이해했다죠. 그러니까 이해했다. comprehend처럼 이해했는데 com을 쓰면은 전체적으로. 근데 apprehend는 I got it. 그러니까 그 말의 요지, gist, 요지 gist라고 하던데 핵심 이런 것만큼은 다 파악했다. 이게 이제 apprehend입니다. 이 말로 많이 쓰고 두 번째는 이제 자기가 가까이 갖고 있으면 걱정이 되잖아요. 가까이에 있으면. 그래서 걱정하다라는 동사 worry로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또 이제 가까이 잡는다는 것이 체포하다로 쓸 때도 있다고 하자에 나옵니다. 이렇게는 거의 못 봤는데 이 두 가지 뜻을 알고 계셔야겠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형용사로 만들면 comprehend가 아니라 apprehend입니다. apprehend의 형용사형을 지금 우리 공부하는데 어떻게 해요? apprehensive 이렇게 입에서 나오도록 해두고 이거는 주로 이 두 가지 뜻, 그러니까 이해하는이거나 아니면은 걱정하는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연습을 해주시죠. apprehend, apprehensive 연습해 주시고. 네, apprehend가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뜻을 쓰지만 좀 단어들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비교해 주시죠. comprehend와 apprehend로 apprehend라는 스펠링을 아는 걸로 그렇게 만들어두고 다음 기회에 외우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해 염려하다 그것만 좀 채워주시고요. 끝에서 두 번째 줄을 보시면 주기에 알맞은 이런 행위사를 만들었습니다. 외울 필요가 따로 없죠? 어떻게 하냐면 발음이요. 끝에서 두 번째 prehensile 이랬는데 prehend가 take이고 그 다음에 IL이는 able에서 나왔으니까 이렇게 손으로 쥐어지는 이라는 말이죠. prehensile. 그러니까 어떤 것이 prehensle하다면 이렇게 좀 작다는 거겠죠. 너무 두꺼우면 쥐을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또 힘이 좀 약하다는 말일 수도 있겠고. 그 밑에 보시면 난공불락이라면 쥐어지지 않는다,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거니까 발음이 impregnable 이런 것들을 그냥 읽어둬서 프렌이라는 말, 프리핸드 이런 거 좀 연습해두자. 저번에 제가 이거 말씀드린 도제 견습 이거 말씀드렸나요? 지난주에 생각나십니까? 발음이 apprentice요. 그래서 apprentice 이거 왜 말했냐면 도제란 이걸 take 잡으려고 노력하는 기간은 apprentice라고 하고 여러분은 입으로 이제 apprentice 연습하셔야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도제라는 말을 했던 건 생각이 나지만 apprentice라는 말을 했던 건 생각이 안 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부 다 영어로 수업을 하고 그럴 수는 없으니까 제가 한국말 할 동안 여러분 영어 자꾸 입에다가 중얼중얼하고 그렇게 하시면 이렇게 보충이 되겠죠. 그런데 apprentice 얘기는 왜 했냐면 도제 기간, 즉 apprentice를 끝나고 나면은 무슨 맨이라 그런다? 무슨 맨? 여행이라든지 이렇게 오랜 세월을 여행을 끝내고 난 사람이라 이래가지고 이렇게 숙련공들을 뭐라고? journeyman이라고 한다. journey 그거 공부하다가 얘기했던 거였죠.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단어는 되게 쉽거든요. 발음은 좀 주의하셔야 돼요. 발음은 ascertain. 저기 강세, tain 그것만 살려주면 중간에 아예 어떤 형용사? certain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고 certain은 보통 그러니까 어떤이라는 말도 쓰지만 확실한이라는 말로 쓰니까 ascertain이라고 할 때 as라는 접두어는 누구에게로 보고 그래서 누구에게 무엇을 확실하게 얘기해 준다가 ascertain이 될 것이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 동의어 읽겠습니다. 발음은 determine 한정해주고 확실하게 해준다. discover, learn, find out, establish, tell, certify, verify, assess 확실하게 한다든. 자, 그러면 확실하게 하다가 ascertain이 된다든지 오른쪽 끝에 뭐 certify라든지 그래서 왜 그 certified라는 형용사 있잖아요. 이게 CPA 할 때 CPA가 뭡니까? CPA가 certified 확신된 공인된 certified 그다음에 P는 뭐죠? 공인중개사 public인 것 같죠? certified public accountant
이렇게 되죠. 자, 어카운턴트 회계사고 해도 그런 말도 공인되었고 증명된다라는 말로 certify 쓸 것이다. 왜냐하면 cert가 확실하니까. 자, 15-4 가겠습니다. 자, 발음은요. assent고 여러분 읽으시고 동그라미 cent에다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cent의 뜻은 feel, 감정을 느끼다고 AS라는 접두어는 무엇에 대해서 확실하게 감정을 같이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되는데 assent 동의하다죠. 감정이 같으니까. 그러면 동의라는 말 더 어울리는 접두어는 뭐죠? 더 잘 어울리는 건 con. 자, 그래서 연결하시면은 동의하다, 합의, 의견의 일치가 consent가 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따로따로라면 어울리는 접두어는 뭐냐면 dis, 그러니까 연결하면 dissent라는 말이 서로 의견이 다르다는 말이 될 테고, 이런 건 되게 쉽고, sent가 감정을 느낀다는 거는 뭐 따로 외울 필요 사실은 없잖아요. sense, 이게 여기 연관이 있는 거고, sense라는 말에서 여러 가지 형용사들 나오는 거 좀 구분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되게 민감한 사람을 어떠하다 그러죠? 그 사람은 어떻다? 민감하면 sensitive하다, sensitive 이러면은 민감하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어떤 사람이 좀 분별력이 있다, 이 사람이 좀 센스가 있다 이런 말 할 때 어떤 형용사 쓰냐면요, 센스가 있다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발음이 sensible하다 이렇게 될 테고, 그 사람은 도무지 센스가 없다 이러면 넌센스다 이런 말들이라든지 전부 다 이제 지각, 감각 이런 것과 연관해서, 또 너무 이 사람은 감성적이다, 뭐 비만 오면은 막 사람 이상해진다 그러면은 sentimental하다 이런 말도 여기서 온 것이고, 여러 가지 센스가 감정과 연관이 있다는 걸 힌트로 알려주는 우리가 원래한 단어들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 assent란 마음이 가까이 있고 감정이 비슷하니까 동의로 볼 수 있겠죠. 자, 따로 외워야 할 말은 뭐냐면요, 거기 보시면 분개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분개하다. 그쵸? 이거 되게 중요하죠? 접두를 뭐로 한다? 그래서 연결을 resent라고 해두시고, 이때 re에 대해서는요, re를 동그라미 하셔서 한두 번쯤은 against라고 분명히 해둘만 합니다. against. 이때 re는 다시라든지 뒤로라든지 이런 말로 해석이 불가능하거든요. re 자체에 서로 대항한다, 적대적이다 이런 느낌이 있다는 걸 좀 해둬야겠죠. against라고 적어두시고, 다른 예를 하나 더 적겠습니다. 그 re가 들어가서 안 좋은 거, 싫어한다 이렇게 되는 단어 하나가요, 저항하다, resist 그런 말들에서 또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좀 re라는 말 자체에 싫어한다는 뜻이 있어서 resent가 분개하다가 됐겠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명사형 옆에 보시면 분개 원한이라는 명사 resentment 이런 거 중요한 것이고 많이 묻는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예감이라는 명사가 있는데 요거는 되게 스펠링이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예자라는 한자를 우리가 아니까 얘가 무슨 뜻인지 아니까 접두어를 뭐로 붙이죠? pre로 붙이고 그렇게만 하면 단어가 됩니다. 발음이 presentment.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니까 한자의 예자는 어렵지만 센트가 감이라는 감자는 되게 쉽잖아요. 그러면 글자 그대로 읽는 겁니다. 예, 감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이런 거 되게 쉽게 외울 수 있다. 넘어가시고 15-5로 가겠습니다. 자, 강세는 앞이고요. 발음은 asset 이렇게 되고, 자, asset이라는 말은 요새 왜 회사 이름 중에 미래 에셋 아시죠? 미래 에셋. 그때 그 에셋입니다. 그럼 동그라미는 어디에 들어가냐면 set이라는 스펠링이, 이게 뜻이 어디서 나왔냐면 enough 이렇게 설명했죠. 그럼 충분히 많다라는 것과 연관해서 SAT인데, 자, 만족시키다라는 동사 satisfy 이와 연관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asset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미래 에셋이니 뭐 이런 회사들에서 asset은 돈이잖아요. 돈, 재산.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면 내가 satisfy부터 사람들이 돈이 있으면 만족하잖아요.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것과 연관이 있다. 근데 asset이라는 말은 그런 자산 말고 거기 보시면 이점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이 이점은 다른 동의어로는 merit에 가깝습니다. merit. 어떤 사람의 merit, M-E-R-I-T 있죠. 거기 아마 나올걸요. talent 이렇게 나오는군요. 단수로 쓸 때 asset은 돈과 연관이 없이 그 사람이 어떤 좋은 자질 있죠. 그런 것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의어를 읽어보시면 qualification, 이거 되게 많이 쓴 단어거든요. qualification, 나에게 어떤 나의 자질, 좋은 장점들, 내가 어떤 공부를 했다든지 어떤 경력이 있다든지 이런 게 나의 qualification이죠. 그 다음에 talent, gift, treasure, advantage, plus resource, 혹은 merit 이런 것들이요. 근데 이제 복수로 쓸 때는 그 미래 asset라는 곳에서 볼 수 있듯이 property, wealth, effect, effect가 결과, 효과라는 말 말고 재산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s가 항상 붙어야 되고요.
재산은 주로 이게 재산이 많을 때 재산이란 말을 쓰니까 S 많이 붙여놓죠. effect도 그렇죠. holdings의 S, belongings의 S, goods 이거 재산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물건으로 보는데 possessions, funds 이렇게 S가 자꾸 나오는 거는 재산이라는 의미로는 아예 S가 붙어 있다는 겁니다. 재산이라는 의미로 쓸 때는 S를 붙여서 써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저뒤로 가시면 SAT가 들어가는 말들이요. 만족시키다, satisfy, 포화시키다, saturate, 물리게 하다, satiate. 전부 SAT가 어떤 뜻이다? SAT는 enough, 충분하게. 그래서 심지어는 물릴 정도로, 너무 많아서 물릴 정도로 satiate. 자, 그 다음에 만족할 줄 모르는 발음하시면 insatiable라든지 또는 insatiate인데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되겠다? SAT는 무슨 말이고? 만족시키거나 충분하게 되지가 않는 의미다. 아무리 많이 줘도 이 사람 insatiable하다. 만족을 못하면은 굉장히 탐욕스러운 사람이죠. 되셨죠? 자, 그럼 책 가겠습니다. 그래머 공부하셨죠? 그래머 공부하시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어디까지 했냐면 물론 수업에서 안 했지만 명사와 그다음에 수량 형용사까지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번 주에는 여러분이 어디까지 하셔야 되냐면 4페이지에 잠깐만요. 4페이지 아하, 관사도 지난주에 했군요. 지난주에 관사도 하고 수량 표현도 하고 많이 하셨어야 했네요. 관사까지 다 얘기했으니까 지난주에 했던 거 조금 더 수업 독해하다가 볼게요. 그 다음에 이번 주는 어디까지 하셔야 되는 겁니까? 문법이. 가주어, 그 다음에 그러니까 대명사, 시제까지. 이번 주는 좀 간단하네요. 그러니까 이번 주까지 진도를 따라 맞추시죠. 문법 얘기를요. 이 책에 있는 것만큼은 기억하시도록요. 여러분 이 자료 굉장히 좋습니다. 저번에 보셨던 것 중에서 4페이지 한번 보시고요. 아직도 공부 안 하신 분들을 위해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시고 이런 건 되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양에 대한 표현을 우리나라 말하고 굉장히 다르게 양이냐 수냐 이런 걸 되게 열심히 따져준다는 거죠. 그래서 저기 5페이지의 예문을 보면 영어를 이렇게 해서 아직도 안 하신 분들을 위해 그리고 하신 분들은 한 번만 복습 다시 해도 충분히 그 의의가 있으니까 다시 봅니다. 제이크는 자 혹시 자료가 없으신 분들 옆에서 같이 보여주시죠. 제이크는 그다음에 has 그다음 어떤 homework 이랬는데 여기서 homework이라는 말은 어떤 명사니까? 불가사의 명사니까 뭐를 쓸 수가 없다? 쓸 수 없는 걸 표시하는 거죠. three homework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several homework이라고도 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some homework이라고는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a lot of라고는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too much 할 수 있고 too many는 안 되고 그 다음에 a few는 안 되고 a little은 되고 a number of는 안 되고 그 다음에 a great deal of는 되고 hardly any는 되고 no는 되고 그런데 똑같은 내용이지만 Isabel has assignment라고 가산명사를 쓴다면 가산명사라면 A, three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B에 several 가산명사에 되고 그 다음에 some 되고 a lot of 되고 too much 안 되고 assignment 안 되죠. 그 다음에 too many 되고 a few 되고 a little 안 되고 a number of 되고 그 다음에 a great deal of 안 되고 그 다음에 hardly any 되고 no 되고 자 이런 것도 분명히 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연습해 주시고 책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가 없으신 분은 그러니까 옛날에 책을 사셔가지고 이게 없으시면 인터넷 가서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인터넷에 다 걸어놨으니까. 그리고 내일 혹시 제가 남은 게 있는지 찾아볼게요. 있으면 가지고 오겠습니다. 옛날에 복사해 놓은 게 남은 게 있으면. 그다음 lecture 7 보시고요. 지난주에 그리고 또 여러분이 설문지 한번 해주셨잖아요. 그쵸?
설문지에서 데이터를 쭉 내가지고 여기다가 붙여놨습니다. 표로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남들은 어떻게 답했나 궁금하시면 한번 보시죠. 근데 여기서는 그때 우리가 한국말로 한 걸로 설문지를 했는데 제가 그 설문지 하고 나서 보니까 막 너무너무 급하게 말씀드렸잖아요. 되게 빨리 하셔가지고 자료가 좀 너무 성급하게 됐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다시 그걸 전부 다 영어로 바꿔가지고 그래서 그래머 시간에 했거든요. 주로 그거 가지고 데이터를 뽑았습니다. 근데 거의 여러분 거 비슷하니까 관심 있으시면 나중에 보시라고 표로 만들어서 보기 쉽게 해놨거든요. 자, 그러면 렉처 7 가겠습니다. 발음은 어떻게 해요? assailant이고 자, 동그라미는 어디다가 sail. sail의 뜻이 leap, 펄쩍 뛰다입니다. 그런데 assailant, 여러분이 지금은 외우시는 겁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assailant 이런 소리 딱 들으면 공격자라고 외우고 생각이 나고 왜냐? sail이 펄쩍 뛰다니까 누구를 향해 뛴다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sail이라는 스펠링에서 이런 단어가 나온다. 이거 외우면은 저 뒤에 나온 단어 벌써 외운 겁니다. 발음은 exert. 자, exert 어떻게 느낌이 어떤 그림이 자기가 펄쩍 뛰는 거. 왜? 어때서? 신나하다. 굉장히 좋아하다. exert. 아주 펄쩍 뛴다를 상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것보다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한 단어죠. 이걸 훨씬 더 많이 쓰니까. 자, 발음은요. resilient하다. 어떤 게 resilient하다 어떤 거죠? 반복해서 튄다는 게 탄성이 있다. 신축성이 있다. 줄어들었다가도 튀어오른다. 그럼 적어두고 연습하시죠. 자, 그러면 예문 보겠습니다. 읽어보죠. 만약에 당신이 제안한다면 무엇을? Eliminating scholarships for black students 해서 흑인 학생들에 대해서 그 장학금을 제거하자고 없애자고 그렇게 제안하신다면 you had better 조동사로 해서 이제 뭐뭐 하는 편이 낫다죠. had better be prepared to 준비돼야겠다. 너는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come under attack 공격하에 놓인다. Your first assailant will be me 해서 내가 최초로 공격하게 될 것이다. 자, 그 다음 단어 발음은요. avenge고 여러분들 거 지금은 외우시는 겁니다. 동그라미 avenge 의 뜻이 punish 그럼 누구를 혼내다가 보복하다. 보복이라는 말을 그 보자 있잖아요. 보가 갚을 보자 한자에서 그럼 접도 뭐가 연결이 좋다? 어떤 접두어가 보라는 말에 연결이 좋다? re. 그쵸? 다시라는 말이니까 re잖아요. 그럼 re를 연결하시면 발음은 revenge가 나오고 접두어 없이 나오는 van 이런 무슨 말이 있다. 외워보시죠. van 뭐가 또 보고 van 소리는 어떻고 vengeance 이런 소리가 입에 나오도록 여러분 소리를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이건 말이니까요. 소리를 많이 내면 훨씬 좋습니다. 진짜 누구에게라도. 좀 스타일 바꿔보시죠. 발음은요. vengeance 이러면은 venge가 들어가고 vengeance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이게 보복이라는 느낌이 자꾸 나도록 연습을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또 뒤로 가겠습니다. 발음은 어떻게? accelerate고 되게 쉽죠? 셀이 딱 들어가 있는 걸 이제 파악을 해서 셀이 swift라는 걸 확인하고 accelerate라는 말 때문에 되게 쉽습니다. accelerate. 그럼 감속하다는 감한다, 떨어뜨린다에 해당한 접도 decelerate 쉽고요. 하나 따로 외워줘야 할 거는 셀이라는 말을 가지고 어떻게 신속성, 민첩성 이런 걸 어떻게 만드느냐. 이렇게 ITO에만 붙이면 되게 쉬울 텐데 그러지 않고 발음이요. celerally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연습을 충분히 하셔야 되죠. 보지 말고 보고 옮기지 마시고 외워서 옮기시죠. celerally라고 외워서 적으시죠. 자, 그럼 또 넘어가겠습니다. 강세가 앞이고요. 발음 어떻게 하냐면 강세가 앞이니까 어떻게 발음? adequate 이렇게 할 테고 자기가 소리를 내봐야죠. adequate 이렇게 할 테고 동그라미 어디다가 equi에다가 하고 equi의 뜻이 같다는 건데 같은 데다가 더해줬으니까 adequate하다 어떻다? 충분하다. 이거 지금 외우셔야 되죠. 발음하셔서. 제가 아직도 못 외우고 있으면 되게 열심히 연습하시죠. 그 다음에 adequate의 동의어 한 단어쯤은 동의어를 자, 충분한 하면 되게 쉬운 말 sufficient 그렇죠? 혹은 enough 이런 것들 만족스러운으로 바꿔볼까요? 만족스럽다, satisfactory 이런 말들이 adequate의 동의어다. 이렇게 연습하시면 여러분 나중에 회화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연습하시면 이런 식으로 연습하면 단어 되게 충분하죠. 그 다음에 grammar 알죠? 그럼 회화로 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진짜 시험 딱 보고 난 다음에는 필요하시면 영어 공부하시면 굉장히 유익하실 겁니다. 자, 그럼 sufficient, 그 다음에 adequate, 그 다음 enough 이런 말 동의어겠다. EQ가 같다여서 여러 가지 말이 사실은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자, 발음은요. equator 여러 번 읽으면 생각해 보시죠. 이게 같다라는 말을 이거 equator 이거 뜻이 뭔 것 같아서 같은 사람이 아니고 적도, 그쵸? 왜냐? 위하고 아래가 같다는 거죠, equator. 이런 거 생각해보면 훨씬 쉽게 외울 수 있겠죠. 자, 그럼 넘어가시고, 그 다음 단어. 항상 두 번째 있으니까 발음을 어떻게? adjacent, 이렇게 읽겠고, 자, 외우셨습니까? 이거 좀 어렵나요?
젝트 동그라미 throw라고 적어두고 그래서 AD라는 접두어가 중요하네요. AD를 인자로 해석하는 거. 그 인자가 너무 어려워서 한자로 접지 못하지만 adjacent AD는 in이고 가까이에 던져지니까 인접한이 될 것이다. 자 그러면 뭐 near 이런 말 얼마나 쉽나요? next 또는 neighboring 이런 말 되게 쉽죠? 보통은 이런 말로 쓰겠지만 때로 우리가 인접한이라는 말을 쓰는 것처럼 adjacent을 쓴다. 자 그 다음에 젝트 들어가는 말 되게 많았었죠? 저도 적을 테 여러분도 적으시고 그 다음에 전 접두어 적을 테 여러분 뜻을 기억하시죠? 자 앞에다가 이렇게 만들면 발음은 어떻게? 자 어떻게 발음하고? abject이라고 하고 발음까지는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자 abject라고 할 테고 그 다음에 abject의 뜻은 한국말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멀리 던져진 그럼 멀리 던져졌다는 건 어떻다는 거죠? 상태가 비참하고 비열한. 지금 생각이 잘 안 나셨으면 한국말로 자꾸 적으시죠. 자, 그 다음에 또 접두어를 바꾸겠습니다. 나머지 되게 쉬운데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발음하시면 inject 하면 주입하다. 그 다음에 eject 하면은 밖으로 던져 내쫓는다. 뭐 reject 하면은 거절하다. 그 다음에 object 하면 반대하다. 그 다음에 subject 하면 복종시킨다 혹은 주제거나. 근데 이런 말들이 여러분 사실 솔직히 reject에서 한 것만 거절하다 금방 튀어나오지 않죠? 그런 거 자꾸 연습하시라고요. 수업에서 여기서 대답하는 연습이요. reject, object 반대하다, 그다음에 subject 복종시킨다거나 주제요. 자 그다음에 좀 어려운 게 있었을 텐데 무슨 젝트? 이게 abject가 되게 어렵고 adjacent도 좀 어렵고 그다음에 이런 건 뭐라고 해석합니까? 발음하시면 deject라고 하면 뜻이 뭐죠? deject. 자, 한국말 적으시죠? 낙담시키다. 자, 그 다음에, 또 조금 있으면 나올 거니까요. 미리 연습하죠. 이거는 외우기 되게 어렵지만, 앞에 접두어 con을 넣어서 이렇게 되죠. 발음하시면, conjecture의 동의 혹시 guess. conjecture는 guess다. 되게 열심히 하시죠. 예. 자꾸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열심히 할수록 이 수업 전체적인 분위기가 자꾸 열심히 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conjecture, dissect. 자, 서로 도움을 주잖아요. 자, 그럼 넘어가시고 예문 보겠습니다. 영어로요. A man in an adjacent room 해서 한 사람이 adjoining room이군요. adjoining. 그러면 AD 역시 접두 AD는 근접성, 가깝다는 말로 adjacent의 AD나 adjoining의 AD나 전부 근접성이라는 거죠. 그러면 가까이 연결되어 있는 그 방에 한 사람이 생각하기를 he heard gunshots 총소리 들었다. 그 다음에 got up to check 해서 확인하려고 일어났네요. 그는 어떤 사람이 had blown open the safe in the adjacent office 해서 읽으면 이제 근접한 사무실에서 세이프를 blow open 했다는 거 발견했다 이랬는데 blow open 이러면 blow라는 말이 불다잖아요. 근데 blow open은 이렇게 여기서는 폭파시켰다라는 말이네요. 그러니까 blow 총알 같은 거 던져가지고는 불어가지고는 open 열어놨다는 거니까. 그럼 더 safe는 여기서 안전이 아니라 금고. 그러니까 굉장히 단어마다 여러 뜻이 있다는 걸 꼼꼼하게 읽어봐야지 안전을 blow open이 무슨 뜻이냐 그렇게 고민하다가 safe라는 말에 금고라는 뜻이 있구나 새로 공부를 하셔야죠. 금고를 이제 폭파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에 공부했던 단어 발음은 absconded with the company's payroll 해서 absconded with something 이러면 뭘 가지고 뭐 했다. abscond는 flee, escape 도망갔다는 거죠. 그 회사의 급료, payroll 급료를 가지고 도망간 걸 발견했다. 뒤로 가겠습니다. 1번 발음은 assailant 뜻은 한국말로 자 시간을 드릴게요. 생각해서 한국말 말씀해 보시죠. assailant은 공격자. 자 그다음에 2번 합니다. 발음 avenge 뜻이 한국말로 해보죠. avenge 보복하다. 그다음에 3번에 accelerate 한국말 뜻은 소리를 내는 게 좋습니다. 가속하다. 그다음 4번에 adequate 하면 충분한 sufficient이요. 그다음에 5번에 adjacent 인접한 adjoining의 동의어. A 읽겠습니다. 영어로요. meeting the requirements but no more. meeting the requirements에서 필요로 되는 것, 요구사항들을 meet한다. 여러분 요 meet 있잖아요. 이게 전에 시험에 나왔었는데 재작년에 시험에 나왔나 본데요. 2년 전인가? 근데 밑에 동의어가 뭐다? 이런 경우에. 아시는 분 지금 대답하셨는데 자 보시죠. 이게 뜻이 뭔 것 같으세요? 요구사항을 만난다?
satisfy, 그쵸? 만족시키다, 충족시키다. 그러면 전에 그때 시험 나오고 나는 그 다음에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는데 1년 딱 지나니까 대부분이 모르시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전부터 이게 중요했거든요. meeting the requirements, meeting the needs, meeting the demands 이런 말에 meet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를 분명히 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보였습니다. 근데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이 안 해오더라고요. 근데 시험에 딱 나오고 나니까 그 다음에 동안은 모든 사람이 meet이 무슨 뜻이죠? 그럼 satisfy라고 다 알더라고요. 근데 1년 지나니까 다 잊어먹었는데 다 이제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공부 따로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중요합니다. 굉장히 meet이 satisfy라는 걸 충족시킨다는 거죠. 여러분은 이제 아시죠? 예, 외워두시죠? 볼 일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할 일도 많습니다. 나는 우리 사장의 어떤 요구 조건을 meet하기가 어려웠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satisfy보다는 meet이라는 말 되게 어울리죠. 자, 그러면 meet 봐두시고 요구 조건에 충족되기는 하지만 그러나 뭐 더 많다고 하기는 어렵다. 이런 형용사가 있습니까? 발음은 adequate. 적절하다. 적절하면서 좀 충분한 정도다. 너무 많다고는 할 수 없다. 이런 느낌이네요. 그 다음에 C 가보죠. 읽어보시면 to increase the rate of movement의 답은 to increase the rate of movement, accelerate. 그 다음 E로 가면 to get even, strike back. back 이런 말 들어가니까 어떤 단어? get even 똑같이 한다라는 말이 보복하다 avenge고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8번이요. 동사로 발음하면 어떻게? advocate 이라고요. 명사로 발음하면 advocate 이렇게 되네요. 동사 뒷부분 그 at를 어떻게 읽느냐가 달라지죠. 동사냐 명사냐에 따라서. 자, 그럼 voc라는 말은 소리를 내다여서 advocate 가까이로 소리를 내주다가 지지하다가 됐습니다. 동의어를 한번 외워보죠. 여러분 지지하다라는 말을 비슷한 말이 환호하다가 있습니다. 환호하다. 우리 이런 말 공부했죠. 환호하다. 그럼 영어로 어떻게 하죠? 소리를 와 하는 소리를 내준다라는 어근이 뭐고? claim. 이게 소리를 내준다였고 그 다음에 앞에다가 접두어는 어떻게 붙이냐면 어디로 이렇게 되니까 접두어가 acclaim 이렇게 되는 말 환호하다 비슷한 말이죠. 근데 내용은 좀 다릅니다. acclaim 이러면은 와 하고 무리지어 소리를 낸다는 거고 advocate는 한 사람이 어떤 것에서 개인적으로 뭐 지지하는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좀 다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비슷한 말이다. 그 다음에 VOK가 무슨 말 한다 해가지고 이제 요거는 연습을 조금 지겨운 듯 해도 훨씬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소집하다, convoke. 자, 그 다음에 어떤 기억을, 어떤 사람 도발시키다, 화나게 하다, provoke. 그 다음 취소하다, revoke. 그쵸? 그 다음에 또, 호소하다, invoke. 그러니까 이게 지겨운 듯 해도 그래도 막상 쓰려고 그러면 생각 안 날 때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연습하시 진짜 외우고 있는 걸 확인하셔야겠고. 자, 그럼 뒤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 단어 발음은요. affliction. 자, affliction 동그라미 afflict. 그러니까 지겹다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자꾸 해보시죠. 아직도 멀었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항상. 그냥 달랑 뜻을 안다고 다가 아닌 거니까요. afflict 동그라미 하고 뜻이 strike 치다여서 AF라는 접두어 누구를 탁 치는 거니까 affliction이 고통, 어떤 사람은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고 접두어를 바꾸겠습니다. 고통을 가하다라는 말 중에 비슷한 말이긴 하지만 접촉의 느낌이 탁 있는 것, 내가 어떤 사람을 탁 이렇게 완전히 붙여서 친다 이런 느낌이 되는 단어는 붙인다는 접두어가 어떻게 되죠? on에 해당하는 접두어 in. 그래서 inflict 이러면 완전히 탁 이렇게 표면에 붙은 느낌을 주는 inflict가 있다. 그 다음에 갈등이라는 말 있잖아요. 갈등, 충돌 이러면 같이니까 접두어를 conflict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럼 연습 3가지 해주시고 예문이 좋습니다. 자, 영어로 읽어보죠. Was Beethoven 할 때도 th 발음은 혀가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Beethoven's deafness. 나중에 이제 말년에 가서 귀가 멀게 됐는데 뭐 운명교향곡 이런 것을 귀가 먼 채로 작곡을 했다잖아요. 자기가 작곡한 작품을 듣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Beethoven's deafness, an affliction, or actually a blessing in disguise에서 그것이 고통의 원인, 고통이었는가 아니면 a blessing in disguise 해서 위장한 blessing이었는가. 여러분 blessing이라는 게 지금 가사명사입니까? 불가사명사입니까? blessing? 가사명사, 그렇죠? 축복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가산이다? 축복을 어떻게 셀 수 있습니까? 한 가지 경우다라는 거죠. 하나의 경우. 가사명사에 대한 개념을 바꾸셔야 됩니다. blessing은 여기서 이 컨텍스트에서는 하나의 경우라는 의미의 가산인 거죠. 그다음 뒤로 갑니다. It's true. 사실이다. 그 장애가
요 할 때 이 disorder도 가사명사입니다. 그 장애 여기 언이 이런 말은 없지만요. 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귀머거리라는 장애 하나를 겪었던 거고 헬렌 켈러는 귀머거리기도 하죠. 또 그다음에 보이지도 않죠. 뭐 이런 장애 여러 가지 장애를 겪으면 disorders 이렇게 가고 그럽니다. disorder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장애가 was the bane of his life에서 삶에서 bane이라는 말 지금 전부 동의어라는 말이죠. 초록 색깔이 돼 있는 거, 하늘 색깔이 돼 있는 건. 그래서 그의 삶에서 그냥 고통의 원인이었고 그에게 커다란 거대한 anguish, 고뇌 이런 거는 불가사명사죠. 굉장한 고뇌를 불러일으켰다. 이런 건 불가사명사죠. 그러나 다음도 사실인데 그것이 그를 추진시켜서 to create his greatest works의 S. 자 그러면 이 works가 뜻이 뭐다? 일을 해냈다? 그의 위대한 일을 해냈다가 전혀 아닌 거죠. 일이라는 의미로 절대 S를 안 붙이니까요. 그러면 work에 S가 붙으면 작품이라고 뜻을 제대로 해가지고 읽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한 번 더 읽으시고, 작곡가가 귀가 먼 것 같은 이런 고통, 이런 걸 affliction이라고 한다. 컨텍스트를 살리셔서 외워보겠습니다. 다시 읽죠. Was Beethoven's deafness an affliction or actually a blessing in disguise? It's true. The disorder was the bane of his life, causing him great anguish, but it's also true that it pushed him to create his greatest works. 자, 그 다음 발음은요. alliance고 동그라미는 어디다가 li 동그라미하고 li의 뜻이 bind 연결하다여서 al을 뭐라고 해석해야겠다 세 가지 말 중에서 al을 alliance가 연합이라면 al은 근접이라고 보는 게 좋겠다. 뭐 근접이라는 말이 좀 명확하죠. 가까이에 묶은 것. 자, alliance 그럼 군사 외에도 문화나 여러 가지를 같이 연합해서 할 때 alliance를 쓸 테고 li가 묵다다라는 걸 아주 잘 보여줄 수 있는 단어들. 종교, religion, 의무, obligation 이런 말들을 다 알죠. 그렇지만 여태까지 religion 따로, obligation 따로 알았지 religion, obligation, alliance를 연결하지는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다시 적어보자고요. 그러면 옆에다가 적으셔서 LIG라는 스펠링 같은 걸 확인하면 그렇게 최소한 수업 시간에는 집에 가서 하실 때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더라도 여기서는 자꾸 적어서 느낌을 좀 더 분명하게 해두고 그런 연습을 하시는 게 좋죠. 자, 그러면 obligation, religion 이런 거 LIG 마찬가지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단어 발음은 available. So available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다. 자, 그러면 그거 외워보죠. 여기 앉아도 되겠습니까? 제가 여기 앉아도 될까요? 이런 말은 뭐라고? Is this seat available? 이렇게 말한다. Is there any room available tonight? 이렇게 말한다. 자, 그러면 available은 그 예문을 적어두시면 훨씬 오래 갈 겁니다. 나중에 생각 안 나잖아요. 혼자 공부할 때 생각나겠습니까? Is this available이? 그러니까 그 말 누가 물어보면 알아도 자기가 혼자 맞아 이런 때 쓴다 그러지. 이런 건 생각 안 나니까 자꾸 필기를 해두셔야겠죠. 자, 그러면 avail이라는 말이 가치가 있다여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어떤 단어들이 avail 들어가는 거 어떤 거? 유효한 해보실까요? 유효한 가치 있는 가치 있는 소중한하고 그다음 유효한은 좀 다르죠. 소중한은 뭐라고 하고? 소중한은 소중한 뭐라고 하죠? valuable 가치 소중한. 그다음에 이거 말고 이렇게 되면은 자, 발음은요. invaluable 이렇게 되면 가치가 많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많다. invaluable 뭐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앞에다가 사람들이 영어를 독해를 잘하면은요. 영어는 한국말보다 훨씬 여러 가지 면에서 쉬운데요. 이렇게 여러 쉬운 게 되게 많습니다. 한국말보다 쉬운 점이. 그러니까 영어가 한국말하고 비교했을 때 되게 어려운 건 뭐냐면 어휘가 너무 많다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또 고급 영어에서는 한국말보다 훨씬 어휘가 많아서 그건 어려워요. 그거는 미국 사람들도 계속 어려워합니다. 네이티브 스피커들도 공부를 하는 사람들, 이렇게 전문 직종에 있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보캐블러리 책을 공부를 할 정도로 영어에서 어휘가 많다는 거는 절대적으로 어려운 지점이에요. 그렇지만 문법 같은 건 굉장히 쉽습니다. 한국말에 비해서. 근데 말을 할 때도 되게 쉬운 게요. 영어는 한국말하고 달리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말입니다. 한국말은 자세하게 설명을 잘 안 하는 말이거든요.
말을 전체적으로 비교해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뭔지를 하나하나 설명하는 문화가 아니어서 그렇게 설명하면 되게 짜증스럽습니다. 근데 영어에서는 영어로 말을 쓸 때는 막 엄청나게 꼼꼼하게 다 설명을 해줘야 돼요. 되게 진짜로 그렇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nvaluable 하다라는 형용사를 쓸 때 이 사람들 말의 습관 어떠냐면 이 앞에 이런 말을 붙입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뒤에서 그 사람이 invaluable하다. 우리 회사에서 그 사람은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으면 이 앞에다 무슨 말을 붙이냐면 그 사람의 가치는 재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은 invaluable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 말을 읽으면서 그 사람의 가치를 잴 수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다가 뒤에서 invaluable 한 번 더 받아서 굉장히 소중하단가 보다. 이렇게 해서 몇 번 반복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독해를 영어식으로 하면은 자꾸 얘기를 설명을 해줍니다. 자꾸 반복해서 한국말보다 훨씬 더 많이. 되게 쉽다고요. 근데 어쨌거나 invaluable은 가치를 잴 수 없으면 그 사람의 가치는 따질 수가 없다라는 말은 굉장히 가치 있다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되게 많은 단어들 있고요. 이거 형용사 발음하시면 valid. 뜻이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이걸 했는데 valid는 가치 있는이라기보다 유효한 효과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이렇게 만들면 발음이 invalid 하거나 invalid 하거나 조금 뜻은 다릅니다만 자, invalid 형용사로 이렇게 말하면 invalid는 무효한 효과가 더 이상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동사를 만들려면 어떻게? 발음이 invalidate 이렇게 하면은 무효로 만들다. 그렇게 읽으면 되겠고 그리고 또 굉장히 많은 단어가 있죠. 여기까지는 외우시죠? 여기까지 외우셔야 됩니다. 복습을 조금 하셔야 됩니다. 10분이든 20분이든 30분이든 1시간이든 자기 필요에 맞게 양심적으로 내가 이 정도는 복습을 해야겠구나 생각하셔서 하시죠. 자, 그 다음에 뒤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 발음하시면 accord 이렇게 될 테고 동그라미 어디다가 accord라는 말이 heart, 심장입니다. 그럼 마음이 가까이 있다라는 걸로 봐서 accord가 이게는 일치, 합의 이런 말로 보고 누구와 일치하다 이렇게 말할 때는 I accord with somebody 이렇게 말하는군요. 그래서 자동사군요. 그 다음에 잡도를 바꾸자면 물론 의견의 일치, 합이라는 말로 하면 합의 이렇게 말한다면 concord, 불일치면 discord 이렇게 되는 것들이 되게 쉽고요. 용기라는 말도 여기서 나왔다. 용기, courage, 그래서 용기를 북돋다가 encourage, 자, encourage somebody 투동사. 근데 용기를 꺾다라는 동사는 용기를 주다는 encourage, 용기를 꺾는다, 하지 못하게 하다, 그 사람 하지 못하게 하다가 discourage잖아요. 그럼 discourage는 구조가 어떻게 되죠? 이것도 구조가 딱 정해져 있고 굉장히 많은 동사들이 이런 패턴을 취합니다. 그럼 discourage의 목적어는 뭐죠? 무엇을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이렇게 되죠. 그럼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지 못하게 하던데 이때 동사 원형이 아니라 혹은 투부정사가 아니라 어떻게 하죠? 이 사람 discourage somebody 그 다음에 거리를 떼어놓는다라는 전치사 아시는 분 대답을 빨리 해주시죠. 가만히 계시면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저분 또 이걸 모르시나 그러면서 이제 난감해집니다. discourage somebody from ing 이렇게 되겠죠. 자, 요거는 굉장히 많은 동사들이 패턴을 같이 취하고 있기 때문에 꼭 알아두어야겠다. 그러면 occurred 예문 읽어보죠. 자, 가겠습니다. Though there are drawbacks to the peace plan에서 그 평화 계획에 drawbacks가 있지만 해서 there are drawbacks 수가 맞고 있죠. there로 시작하는 문장은 항상 주어와 동사의 수를 잘 맞추셔야 됩니다. 주어가 지금 뭡니까? 이 문장의 주어 여기 종속절의 주어가 drawbacks 이게 복수니까 there are 이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평화회담의 drawbacks는 요 단어 되게 중요하거든요. drawbacks. 그러니까 drawbacks라는 거는 원래는 단점들이라든지 단점과 차질 이런 것에 좀 중간점입니다. 여기 지금 장애라는 말로 해석했는데 drawbacks 구분하자면 drawbacks는요 단점에 해당하거든요. 단점. 그러면 단점이 영어로 뭔지 아세요? 단점? 그러니까 분리점 이렇게 해석합니다. 분리점이 뭐죠? 이득이라는 말이 뭐죠? 이득이 영어로 profit 그런 거 말고 예를 들어 우리 이런 수업에 이렇게 우리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공부하는 수업에 어떤 이점들 이렇게 말하면 영어로 뭐라고 하죠? advantage. 그렇죠? 단점이면 disadvantage.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한국말로 바꾸면 뭐 단점하면 short point 이렇게 해서 단점은 그대로 short point 그러면 막 어렵사리 알아들을 수는 있지만 보통 흔하게 쓰는 말은 disadvantage나 advantage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보통 drawbacks라고 할 때 disadvantages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피스 플랜에 여러 가지 disadvantage 단점들 내가 좋아하지 않는 점들이 많다 이런 거죠. 자 그렇긴 하지만 우리는 대체로는 of the same opinion 비슷한 의견을 갖고 있다. That 어떤 의견이냐면 the pluses 이게 이제 아까 우리가 말했던 the pluses라는 것이 우리가 말했던 advantages 이 점들이 far outweigh the minuses라는 게 우리가 말했던 disadvantages를 훨씬 더 압도한다. 여러분 outweigh라는 말 이거 되게 재밌고 아주 유용하거든요. 따로 생각하지 않으면 모르고 조금만 생각하면 외울 수 있습니다. weigh라는 동사가 무슨 뜻이냐면 무게를 달다. 근데 out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더 잘 이렇게 혹은 더 많이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무게가 더 많이 나간다. the pluses가 the minuses를 outweigh 한다는 건 이제 the pluses가 더 무겁다는 거죠. 자, 그 다음 with this accord 이런 합의에 도달해서 우리는 발표하는데 우리가 협정한 settlement에 도달했다라는 발표를 하겠다. 자, 그러면 신원님 가셔서 1번 발음하시면요. advocate 하면 뜻은 지지하다. 지지자, advocate 이렇게 읽는다면 그 다음에 3번에 affliction, death of an affliction, 고통, anguish 같은 고뇌 3번 alliance, 연합 4번에 available, 이용 가능한, 사용할 수 있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것 5번에 occur, 합의. 자, A 읽으시면 joining or union in order to work or fight together 해서 함께 일하는 것을 뭐라고 alliance라고 C로 가면 cause of great suffering 해서 거대한 고통을 일으키는 걸 affliction E로 가면 acceptable arrangement or understanding 이런 걸 뭐라고 한다? arrangement 서로 이해했다는 것 합의 occurred. 자 그럼 뒤로 가시고 하나만 빨리 더 할게요. 혹시 조금 일찍 가셔야 되는 분들을 위해서 그런 분들 다 들으셨으면 해서 저번 쪽지 시험 퀴즈 할 때 제가 그걸 물어봤잖아요. 300명 이상이면 어떻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거의 그러니까 우리 250명 정도 한 200명 정도 하면은 한 서너 분 빼고는 다 싫다 이렇게 가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라머 수업에서도 했는데 그때는 아예 거의 다 싫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 300명 이상도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수업을 300명까지만 제한하려고 그래요. 300명 이상은 듣지 않도록. 300명 정도면은 이 정도 강의실에서 우리가 300명 정도 듣는다면은 다 열심히 참여하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마음만 낸다면.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300명 정도라면은 사실 참여는 우리 성인이고 자기가 참여하느냐 마느냐는 이 교실의 사람의 숫자 이런 것 문제가 아니라 대체로는 자기 문제인 것 같아요. 자기가 마음을 내느냐 안 내느냐. 그래서 저번 쪽지 시험 볼 때 내가 이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잘 모르겠다. 이렇게 답하신 분들은 좀 자기 마음을 한번 돌이켜 보시죠. 내가 하면 되는 일은 혹시 아니냐. 내가 마음을 바꾸면은 열심히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마음을 바꿔주셔서 이 정도 수업이면은 다 참여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이제 우리가 같이 공부 열심히 하는 걸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막 400명, 500명 이러면 너무 어렵더라도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또 빨리 보고 마치죠. 발음은 어떻게 해요? adapt. 자, 동그라미는 어디다가요? at 뜻이 fit 적당히 맞다고 adapt는 어디에 맞춘다. 그러니까 적응시키다라는 말이 됐고요. 그러니까 adapt somebody to something 이런 구조가 되는데 흔히는 I adapted myself to this class 이렇게도 많이 얘기한다는 겁니다. 거기 구조를 보시면. 혹은 I adapt to this class. 이 수업 사람 많지만 이제는 좀 적응이 됐다. 이런 말 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I adapted myself to this class. 또 할 수 있고 I adapted to this class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문을 한번 보죠. 자, 읽겠습니다. Moving a Ford engine 해서 Ford의 엔진을 into a Dodge truck 해서 Dodge truck에 moving 옮겨서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데 몇 개의 adjustment. 그래서 adjustment라는 것은 가산명사입니다. A few adjustment라는 게 적응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요런 조정 저런 조정, 이렇게 조정하고 벨트를 어디를 조이고 이런 조정들을 각각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는 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adjustment는 가사명사인 거죠. 이들에게서. 그 다음 들어가면 You'd have to make some changes to the fuel intake valves 해서 몇몇 변화를 좀 해야겠다. 어디에?
fuel intake valves니까 이거 뭐 연료 주입구 그렇겠죠? fuel intake valves는 연료 주입 그 valve. 그리고 adapt exhaust outlet 하면 exhaust가 원래 고갈시키다 이런 거잖아요. 소진시키다. 그러니까 exhaust outlet라는 건 배출구겠죠. 기체 배출구를 좀 조정해야 된다. to the digest frame. 그 틀에 맞게끔 조정을 좀 해주면은 그런 adaptation, adjustment가 있으면 할 수 있다. 들어갑니다. 발음은 a lot이고요. 동그라미 어디다가 lot이라는 말이 몫이어서 a lot something to somebody 이런 구조가 될 것이고 동의어 조금 있으면 나올 거 몫이란 또 다른 어근은 뭐가 있고 portion 몫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주다라는 말이 뭐가 있다? a portion. 자 그럼 넘어가시고 그 다음 단어 발음은 a null이고요. 동그라미 어디다가 null이라는 스펠링이 들어가면 nothing에 해당한다. 그래서 a null은 무효로 하다라는 말이 될 테고 그 다음에 동사로 null로부터 시작하는 왜 무효로 하다라는 동사 null로 시작하는 무슨 말이 있을 거냐면 소리가 입에서 나오면 null nullify 이런 소리가 입에서 모르는 틈에 nullify 이렇게 툭 나올 수 있도록 평소에 연습을 하자. 그 다음에 n이라는 스펠링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거 발음을 어떻게 했었냐면 강세가 네 이렇게 되면은 이건 네 사이언스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강세가 떨어지면 요 발음이 죽으니까 싸가 아니라 네 쉬언스 이렇게 발음이 죽어서 쉬로 이렇게 힘이 적잖아요. 쓰라는 발음하고 쉬가 이게 훨씬 적잖아요. 네션스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annul의 동의어로 전에 우리 폐지하다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멀리 가라고 요구하다라는 말 abrogate 이렇게 나올 때마다 자꾸 반복하고 뒤로 가서도 또 반복하고 이렇게 자꾸 해주기 때문에 열심히 하시면 많이 외울 수 있을 겁니다. abrogate 잊어먹지 않게 다시 챙겨놓고요. 그 다음에 예문을 여러분이 보시죠. 발표하셨다가 나중에 틈내서 꼭 뭐 쉬는 시간이나 언제 한번 보시고요. 동의어도 좋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좋은 표현들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가겠습니다. 발음은요. apparition 이렇게 되고 자 동그라미 어디다가 PAR 해주시고 이 동사는 이거는 동사 무엇과 연관이 있는 것이다. 나타나다, 출현하다, appear와 연관이 탁 나타나는 것 유령입니다. 그 다음에 동의어 유령이라는 말 보인다와 연관이 있는 유령들 해두시죠. 보이는 것 spectre, 그러니까 apparition, spectre 또 phantom, 그다음에 괴물, monster. 자 이런 것들 눈에 보이는 것 같은 거 이런 유령들을 네 가지 말에 전부 다 보다와 연관이 있다. 그 다음에 형용사를 만들어 보죠. 분명한 이런 형용사 어떻게 해요? 분명한 apparent 그렇죠? 자 그럼 apparent 적어두시고 그 그래머 수업 보니까 그런 단어 모르시는 분 많다. apparent을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러면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머도 어렵지, 독해도 어렵지, 그러니까 영어 재미가 안 나죠. 지금 열심히 해두셨다가 나중에 야, 이 단어 아니까 되게 편하구나 그러면서 공부하시죠. 자, 그럼 접두어를 또 바꾸면은 무슨 parent가 투명한이다? 투명한? transparent. 자, 그런 거 분명하면 훨씬 좋아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예문 되게 재밌고, apparition을 외우기에 도움이 많이 되는 예문이니까 읽겠습니다. 영어로 가죠. 찰스 디킨스의 인물, 미스터 스크루지가 실제로, 진짜로 방문을 받았다. 4명의 유령 같은 존재들이 방문을 한 겁니다. 그, 크리스마스 테일이잖아요. 크리스마스 이야기. 그 다음 가면, before the spirits of time appeared. 해서 시간의 정령이 과거, 현재, 미래의 정령들이 출현하기 전에 그는 누구와 만나게 되냐면, the apparition of his former business partner에서 옛날에 나쁜 일 하다가 죽은 사람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그걸 보게 된다.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 발음은요. appease. 동그라미 어디다가 peace는 peace와 연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appease는 평화롭게 평화로운 쪽으로 가게 하다가 될 테고 그 다음에 평화라는 한국말의 평자의 P로 시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어도 평화라는 말에 P로 시작하는 게 많고, 그러니까 물론 peace가 그렇지만 이런 것도 평화와 연관이 있다. 그래서 태평양을 뭐라고 하고 태평양, Pacific 이렇게 되고 평화롭게 하다라는 다른 말로 pacify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다. 우선 여러분이 이게 확실해지셔야지 pacify가 확실해야지 아주 이것과 연관이 있는 다른 더 어려운 말들을 소화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중간 과정을 모르면은 뒤에 가면은 너무 어려워가지고 외울 수가 없죠. 근데 pacify부터 시작하면 조금씩 더 어려운 걸로 갈 수 있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뵙죠. 수고 많으셨습니다.